최근에 서울에서 굉장히 비싸게 분양을 했던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곳을 로또 분양이라면서 언론에선 굉장히 띄웠거든요. 그곳에 당첨된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제가 로또 분양을 많이 알려드리고 있기는 해요. 그건 주변 시세보다 최소 30% 이상 저렴한 그런 곳을 로또 분양이라고 하는데요. 시세보다 더 비싼데 로또 분양이라면서 언론에서는 이제 펌프질을 하죠. 그렇게 분양되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실제 광명에서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 입주장을 앞두고는 그 집을 피눈물을 머금고 가격을 내려서 손해를 보고 집을 팔고 있습니다. 그 돈이 무려 수천만 원에서 수억에 달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오늘 같이 화면을 통해서 알아보시죠. 부동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서울 신축은 불패다. 서울의 신축 아파트가 좀 귀하잖아. 그래서 서울 신축 아파트는 사두면 다 돈돼. 그리고 실제 신축 아파트는 많이 올랐잖아. 이러면서 과거의 상승장을 가지고 최근에도 사람들을 많이 현혹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많은 수요자들이 이에 동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이유가 과거에 계속 맞아, 신축은 귀했고 신축 가격은 드라마틱하게 많이 올랐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에 청약을 넣어서 당첨이 되면은 나도 큰 돈을 벌 거야. 이런 부푼 꿈을 안고 이제 시세보다 비싼 신축 아파트에 청약을 넣게 되죠. 그런데 그랬던 곳이 결국 마이너스 P로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P라는 말은 우리가 흔하게 얘기해서 이 집에 당첨된 분양권자가 나 이 분양권 포기할게요. 내가 계약금을 포기할게요. 이거 가져가실 분, 또는 제가 3천만 원 드릴게요. 이거 받아가실 분, 이렇게 본인이 분양받은 가격보다 손해를 보면서 내놓는 거죠. 그 사람은 그냥 손절하는 거죠. 내가 3천만 원 정도는 수업료라고 치자 하고 얼른 이 비싼 아파트를 떨어버리자. 만약에 이걸 계속 들고 간다면 내 손해가 더 커질 거야 라고 생각해서 마이너스 P로 내놓는 겁니다. 이게 실은 서울의 신축 아파트에서 벌어질 일은 아니에요. 최근에 이제 상승장이 어마무시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인데 분위기가 갑자기 식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정신이 드는 거죠. 내가 이거 분위기 좀 휩쓸려서 이거 하긴 했는데 보니까 주변에 이거보다 더 싼 게 있네. 신축 아파트가 더 싸네. 그러면 내가 제 가격을 받을 수 있을까? 또는 전세 받아서 잔금을 메꿔보려고 했는데 이게 주변에 신축 아파트 가격들이 조금 빠지면서 전세가도 같이 빠지네. 이렇게 좀 불안감을 느낀 사람들이 마이너스 P로 지금 많이 팔고 있고요. 그곳이 이제 대규모 재건축 단지죠. 경기도 광명시입니다. 지금 입주가 한 달 정도 남긴 아파트가 있는데 한 달 정도 앞두고 마피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트리우스라는 아파트인데요. 3,300세대, 세대수가 엄청나죠. 동이 26개, 정말 대단지예요. 대단지 아파트의 신축이다. 광명을 서울이라고 좀 표현하기 좀 그런데 실은 이제 우리가 보통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광명 정도는 서울에 좀 포함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서울에 이제 거의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준서울이죠. 근데 이곳에서 마이너스 프리미엄 지금 마이너스 4천만 원, 그리고 마이너스 3천만 원, 마이너스 2,500만 원, 마이너스 2천만 원, 마이너스 2천만 원, 이렇게 굉장히 마이너스 P가 나오고 있죠.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간다고 집주인들이 생각하면 이렇게 손해를 보고 내놓을까요? 절대 아니겠죠. 이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겠죠. 나 플러스 3천만 원 더 줘, 또는 플러스 1억 더 줘, 이렇게 될 텐데 지금 이 집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들조차도 집의 시세가 좀 비싸다고 느끼는 겁니다. 이 아파트를 좀 예시를 한번 계속 들어보면요, 33평 기준으로 12억에 분양을 했습니다. 정확한 분양가는 11억 8천만 원 정도, 물론 저층은 10억 3천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층 이상으로 좀 생각해야 되니까 11억 8천이다. 거기에 옵션이나 후불이자 이런 거 다 더하면 12억이 넘어가겠죠. 그런데 내가 지금 당장 그 주변에 가서 거의 신축인 아파트를 사려고 보면은 10억에서 11억이면 삽니다. 그러면 내가 12억 정도 들어가는데 돈이 주변은 잘 고르면 10억, 좀 괜찮은 건 한 11억 정도에 살 수 있는데 다음 수요자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 12억짜리를 사진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갭만큼 지금 집값이 빠지고 있는 거고요. 집값만 빠진 게 아니라 전세가도 2억 가까이 빠졌습니다. 지금 7억대 전세였는데 5억대로 내려왔고요. 가장 최근에는 지금 4억 8천짜리도 나왔거든요.
그만큼 전세가 좀 급하다는 거죠. 왜? 다음 달에 입주니까, 당장 다음 달에 입주니까 집주인들 중에서 급한 집주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나는 4억 8천만 받아도 잔금이 해결이 되니까 일단 그걸로 내가 가장 먼저 빼자, 뭐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 4억 8천짜리를 보면 그 다음 집주인은 아, 나도 급한데 저게 더 먼저 나가겠는데, 그럼 나는 뭐 4억 7천 5백, 이런 식으로 서로 경쟁적으로 전세가를 좀 내리게 됩니다. 지금 저곳뿐만 아니라 광명의 입주 예정인 신축이 다 빠졌거든요. 광명 자이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분양가 대비 마이너스 5천만 원 떨어진 가격에 거래가 되고요.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는 분양가보다 1억 4천만 원 떨어진 가격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 말은 분양가가 좀 많이 비쌌다는 뜻이죠. 광명만 그런 게 아니고요. 상도,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천만 원, 청계 SK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천만 원, 구성역 이편한 세상 있거든요. 거기는 분양가 대비 마이너스 1억 원 떨어진 가격에 지금 이제 신축 아파트들이 거래가 되고 있죠. 지금 보게 되니까 분양권 시장에도 좀 찬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이제 비싸면은 안 팔리는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비싸도 팔렸어요. 왜? 더 비싸질 거니까, 더 올라갈 거니까 내가 한 이쯤에서 사도 더 올라갈 거야. 어차피 뭐 서울에 신축 아파트 많이 없잖아. 더 올라갈 거야. 이러면서 비싸도 팔렸는데 지금은 비싸면 안 팔리는 시대, 그리고 비싸면 안 팔리니까 가격을 낮추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싸도 팔리면은 그거는 상승장입니다. 그런데 마피가 나오면은 하락장 시작이라고 우리가 조금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하락장에 좀 진입하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차기 수요자들이죠. 이 집을 받아줄 차기 수요자들이 3040이잖아요. 그 3040들이 돈이 없습니다. 현재 3040들의 순자산이 평균 3억 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순자산이 3억 원인 3040이 12억짜리 집을 받아주기가 쉬울까? 안 쉽겠죠. 대출을 한 9억 정도, 물론 나오지도 않지만 대출을 9억 정도 받아서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좋은 지역은 저 3040이 3억이 아니라 뭐 5억, 7억 가지고 있는 3040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곳들은 당연히 가격이 높아도 사는 사람이 생기지만 뭐 그렇게 하나하나 따지면은 끝도 없으니까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의 3040들이 3억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무한정 계속 올라가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계속 받쳐줄 수 있을까? 경기가 계속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당분간은 좀 받쳐주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데 또 우리나라가 뭐 잘 살게 되고 돈도 잘 벌고 장사도 호황이고 이러면 또 잘 되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마음을 조급하게 먹을 필요가 없이 마음 편하게 부동산 공부도 조금 하고 돈도 차곡차곡 모아가면서 여러분의 부동산 재테크를 좀 조급한 마음 가지지 않고 천천히 저랑 같이 하나씩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또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주말인데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